자세하게 점검을 해봐야 할 텐데요. 금요일 오늘 이 시간은 신한금융투자마포지점의 양선웅 부장으로부터 말씀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 가지 키워드 또 준비를 하셨을 텐데 첫 번째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증시라고 잡으셨습니다. 글로벌 증시에 앞서서 미국의 마감 동향 전해드렸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서 혹은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에 따라서 지역별로 좀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요? 지금 글로벌 증시를 좀 살펴보면요. 네. 간단히 요약드리면 저희 나라 빼고는 다 잘 나갑니다. 예. 먼저 유럽을 좀 살펴보면은요, 글로벌 경제 위기 진원지죠. 유럽 증시 대표적으로 독일이라든지 영국, 프랑스가 있겠는데요. 이 세 나라가 이제 위기의 진앙지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최근 모습을 보면 전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이라든지 아니면 연중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1% 내외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재정 절벽 위기가 잘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론하고 또 어제도 유럽 소비자 신뢰주식 개선세로 급등 마감하였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 최근에 상승 추세로 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는 장중에 앵커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절벽 협상과 관련해서 별 진척된 것이 없다. 네. 그런 뉴스 나오면서 장중 상승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아무도 어제 협상이 마무리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힘겨루게 나서는 모습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미증시 역시 장중 조정에 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침 미국도 상무부가 발표한 3분기 성장률이 2.7%를 기록하면서 잠정치를 상회했다는 소식에 또 지수 상승을 더해줬고요. 또 미국의 잠정주택 판매 지수가 전월 대비 5.2% 증가해서 상승세를 또 마감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글로벌 위기의 진앙은 주택가격 폭락이 기인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 주택시장의 이런 안정적인 회복세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아시아 증시로 눈을 돌려보면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 필리핀, 네. 태국 등 신흥시장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일본이나 대만 등도 최근에 급등세를 좀 보이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 앞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 위기다 하면서 글로벌 시장은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결국에 이제 저금리 시대의 글로벌 유동성이 주식 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다. 그런 걸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만 계속 불안하니까 관망이라든지 박스권이 나면서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의 동향을 보니까 유동성도 좀 들어오고 괜찮은 흐름이다. 이에 따라서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밖의 변수들은 어떻게 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야 하는지 두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말 효과입니다.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유동성도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말 효과가 그렇다면 우리 증시에서도 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예, 나타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제발 좀 나타났으면 하는데요. 이제 오늘만 지나면 12월이 되는데요.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연말 효과라는 건 이제 12월이나 12월 달이 다른 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현상을 말하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미국의 쇼핑 시즌과 맞물려서 소비 증진 효과라든지 12월 달에는 배당을 받으려면 12월까지 주식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기관들 보유 종목도 윈도우 드레싱도 있고 해서 수급이 좀 개선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저금리 시대하에서 배당 수익률이 한 1% 내외에서 크진 않지만 워낙 금리가 낮다 보니까 매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거 관련해서 코스닥 시장보다는 거래소 쪽에 배당 측면에서 조금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최근 시장의 이제 주도 세력이 아시다시피 연기금이다 보니까 연기금이 선호하는 시가총액 100건 이내에 대형주에 좀 매수세가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도 이제 2000년 들어서 이제 코스피 시장을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나누면은 12월 달에는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2000년 이후 12월 달 대형주 평균 수익률은 중형주 대비 한 1.4포인트, 소형주 대비해서 2.6%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하니까 연말 랠리 관련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말 랠리와 관련해서 또 수급 사항들 짚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도 있겠고요. 그리고 연말에 특히나 12월에 쿼드라플 위칭데이 이후에는 프로그램 매수에도 과거의 사례를 보자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12월만 나타나는 계절적인 좀 수급의 특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또 다른 코너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화면으로 알아봅니다. 마지막은 소외 업종의 반등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소외가 됐던 운수 장비라든지 철강, 화학주 등이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그렇다면 접근을 해볼까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단기적으로는 접근해도 줄 것 같습니다. 예. 뭐 성인 차진 않는데 어제 그 반등이 나오고 오늘 뭐 일부 업종은 다시 또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중인데요. 어제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이제 약 지난 7일 이후에 무려 3주 만에 종가 기준으로 1930선을 회복했습니다. 60일 이동평균선이 약 1935선이니까 뭐 이제 거의 다 온 셈인데요. 이런 반등 배경에는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가장 힘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투자 심리 회복 1등 공시는 어제 뭐 그 급등했던 그동안 소해왔던 운수 장비라든지 철강, 화학, 뭐 건설, 금융도 소위 말하는 경기 민감, 그 소외주의 반등 시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대우조선이나 현대중공업은 물론이고, 뭐 LG화학이라든지 금호석유, 뭐 호남석유, OCI 등까지도 이제 그 상승세를 보였고, 뭐 기아차나 현대차도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오랜만에 낙폭이 컸던 GS건설이나 뭐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건설업종이나 대우증권, 신한지주와 같은 금융업종도 이제 반등세에 동참했는데요. 이들 종목은 이제 대표적인 유동성 장세 수혜 종목들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의 약세가 워낙 오랫동안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일부 종목의 경우에는 뭐 서브프라임 위기 수준까지 내려온 종목들이 있어서 사실 이런 업종들이 현재 업황이나 실적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만은 낙폭과대가 그런 약점을 커버하는 그런 상황인 거로 보여지거든요. 사실 이러한 모습이 대세 전환 뭐 이런 쪽으로 다시 대세가 좀 전환됐다라고 결론 짓기에는 아직 좀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워낙에 이제 현재 업황이나 이제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인데요. 거듭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연말을 기점으로 뭐 대불확실성이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가격 메리트를 기반으로 이러한 업종들이 좀 반등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근데 가격 메리트라 하면 대형주가 아니면 청산가치 수준까지 빠진 종목을 말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코스닥 일부 종목의 경우 최근 조정세를 보이고 있어서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고 하면서 들어가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 뭐 최근에 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목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기대감만으로 고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철저하게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이나 업종을 선별하시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뭐 IT냐, 뭐 낙폭 과대주냐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보유한 IT 종목이 있으시다면 최근에 조정세를 인정하시고 뭐 빠른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그냥 한 템포 늦추시고 흐름을 좀 관망한 뒤에 기관들이 다시 매수가 들어올 때 접근하시는 건 좋아 보이고요. 신규 자금이 있다고 하면 기존에 잘 가던 IT보다는 낙폭 과대 종목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 기관들의 신규 자금 유입이 좀 정체가 되다 보니까 골고루 상승시키지 못하고 뭐 한 업종이 된다 싶으면 기존에 수익률이 좀 높았던 종목들을 심하다 싶을 정도로 다시 매도를 하고 옮겨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튼 결론은 이제 그동안 서름을 많이 받았던 조선이라든지 건설, 뭐 금융, 화학, 뭐 운수장비 등 소외주가 지수의 방향성과 상관없이 일정 부분은 키 맞추기 시도하는 그런 국면에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업종별로 투자 전략까지 자세하게 짜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신한금융투자 마포지점의 양선웅 부장으로부터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